중국이 한국에 비자 면제를 발표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한국을 포함한 몇몇 나라에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특히나 일본은 제외되고 한국이 선택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게다가 평소 계획적이고 신중하기로 유명한 중국이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는지 그 배경에는 믿기 힘든 이유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중국 베이징에서부터 서울까지 취재하며 중국과 한국의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하나 파헤쳐 봤는데요. 한 나라의 몰락 위기와 또 다른 나라의 눈부신 도약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세계 언론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쇄적인 입국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기에 이번 결정은 예상치 못한 대반전이었습니다. 게다가 발표 내용은 중국 내외의 외교 전문가들조차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항이었죠.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번 비자 면제 대상국에서 일본이 제외된 점입니다. 오랜 기간 아시아 경쟁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을 견제해왔던 중국이 유독 한국만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BBC는 즉시 긴급 보도팀을 꾸렸고 저는 이 기묘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한국이라니 중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편집장의 목소리는 전화를 끊은 뒤에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문투성이의 결정. 이 결정이 단순히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 뒤에 숨겨진 중국의 전략적 의도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배경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30년간 외교적 협력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지만 경제적 이슈나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양국 간 인적 교류 규모는 약 136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했죠. 당시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602만 명으로 전체 방한 외국인 중 34.4%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도 434만 명에 달해 한국 출국자 중 30.6%가 중국을 선택했죠. 이렇게 상호 방문객 규모가 거대한 두 나라는 관광, 경제, 문화 교류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모든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세우며 외국인 방문객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고 이는 양국 간의 교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동시에 중국 내 경제 위기와 실업률 상승 등 내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외교적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비자 면제 정책. 이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글로벌 외신들은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만을 포함시킨 점은 국제적 분석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게 있어 역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수준의 경쟁국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왜 중국은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는 중국 내부의 전략적 필요성과 한국의 변화된 위상이 맞물려 일어난 결과로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국이 결국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죠. 그러나 단순히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특히 발표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의문을 더욱 키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발표가 중국 대사관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급작스러운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 정책을 내놨을까요? 편집장의 전화를 끊고 나니 벌써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비자 면제 발표에 대해 가장 먼저 들은 것은 저희 BBC 국제부였지만 비슷한 시각 CNN과 로이터,
NHK에서도 긴급 분석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기사는 중국의 경제적 위기감이 이번 정책 발표의 주요 동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관광 활성화 차원을 넘어선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선 직접 현지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겨우 몇 시간 만에 비행기 표를 확보하고 급히 베이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코로나 이후의 회복 과정, 청년 실업 문제, 외교적 상황까지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그것들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국의 이중성이 단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는 첨단 터미널,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이 적용된 시설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워요. 24시간 내로 해야 한다는 신고 절차를 몰랐거든요. 입국장에서 만난 프랑스의 한 IT 기업 임원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과의 미팅을 위해 방문했지만 자국 호텔에서 묵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려던 그에게 현지 안내원은 관할 파출소를 방문해 주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사본, 입국 도장, 숙소, 계약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해야 하는 신고 절차는 매우 번거롭고 까다로웠습니다. 이를 놓치면 벌금은 물론 출국 시 공항에서 억류될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편리함을 내세우는 중국이 여전히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과도한 서류 절차를 요구하는 모습은 비자 면제라는 개방의 의미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베이징 시내로 들어서며 마주한 풍경은 더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때 번영을 자랑했던 고층 빌딩 사이로 텅 빈 상가들과 공사 중단된 건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현지 택시기사는 코로나 이후 20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고 중국 경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특히 왕징 소프트웨어 단지에서 목격한 풍경은 상징적이었습니다. 한때 중국 IT 산업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빈 사무실과 임대 광고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현지의 한 개발자는 6개월 만에 주변 스타트업의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내수시장과 고용시장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이번 비자 면제 발표가 단순히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목적 이상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치사했습니다. 중국 내부의 모순된 모습들을 목격하며 왜 한국만이 이 정책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자 면제라는 발표는 개방의 제스처처럼 보였지만 중국의 현실은 여전히 통제와 감시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모순 속에서 중국이 유독 한국에 주목한 이유를 찾기 위해 이제 서울로 향하는 여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취재는 혼란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첨단 기술과 화려한 외관 속에 숨겨진 경제적 침체,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통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한국만이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중국과 대비되는 한국의 모습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편집장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나온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으며 저는 기대와 궁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중국의 선택에 걸맞은 국가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관광 유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결정인지 파헤쳐보겠다는 다짐을 하며 말이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베이징에서의 무거웠던 기운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공항 곳곳에 자리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은 마치 외국인을 위한 환영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출입국 절차의 간결함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남짓. 이어서 공항 안에 설치된 무인 환전기를 통해 간단히 환전까지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입국장 한편에선 무거운 캐리어를 든 외국인 관광객들을 한국 시민들이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배려와 친절은 베이징에서 봤던 차가운 무관심과는 너무도 대조적이었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안내 표지판과 공항 서비스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가지 언어로 제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만난 한 프랑스 관광객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항에서도 위챗페이 없이는 물 한 잔 사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긴 카드, 현금, 스마트워치까지 무엇이든 가능하네요. 그의 말처럼 한국의 결제 시스템은 어느 기기든 문제없이 작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외국인 방문객을 배려하려는 한국의 철학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에서도 놀라움은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승차권 결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플워치로 결제를, 또 다른 사람은 삼성페이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편리한 나라인지 실감했습니다. 특히 철도 내부의 실시간 안내 방송이 정확하고 친절하여 초행길의 외국인들도 혼란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풍경은 베이징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활기로 가득 찬 명동거리, 쇼핑객들로 붐비는 강남의 대로, 그리고 활발하게 돌아가는 스타트업 단지 판교까지 도시의 생동감은 베이징의 텅 빈 상가들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한 청년 창업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정부 지원부터 글로벌 투자까지 한국은 스타트업 하기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지난해 제 팀은 15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IT, 바이오, 친환경 분야는 특히 주목받으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죠.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난 또 다른 젊은 창업가는 스타트업 캠퍼스라는 이름의 지원센터를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무 공간, 첨단 장비, 그리고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세심하게 지원해주니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베이징에서 마주했던 탕핑을 외치는 중국 청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시 운행과 청결함으로 유명한데 직접 이용해 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모든 역에 배치된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실시간 열차 정보를 정확히 제공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환승 시스템이었습니다. 단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 지하철, 심지어 택시까지 이용할 수 있었죠. 한 미국인 관광객은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더럽고 복잡해서 관광객들에게 악몽 같은 경험이죠. 그런데 한국은 처음 와도 너무 편하고 안전해요. 여행 내내 만난 외국인들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을 말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는 작은 디테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음식점 메뉴판에 영어가 병기된 점, 친절하고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서비스 직원들, 그리고 외국인 전용 핫라인 서비스 등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병원 시스템도 한 차례 경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호텔 로비에서 만난 호주인 사업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극찬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시설은 호텔급이고 비용은 호주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게다가 예약도 하루 만에 잡혔죠. 그가 언급한 치과는 한국의 의료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통역, 서비스와 빠른 처리 속도 덕분에 매년 수많은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동, 유럽, 아시아 등 각지에서 온 환자들로 대기실이 가득 차 있었죠. 의료진은 유창한 영어와 환자의 요구에 맞춘 세심한 설명으로 환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뷰티 산업은 이제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의료 관광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청년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스타트업 창업, 크리에이터 활동, 그리고 신기술 개발에 도전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성수동의 공유 오피스에서 만난 한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글로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드라마를 알게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국의 음식을, 문화를,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야죠. 한국의 청년들이 보여준 이러한 도전 정신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혁신과 창의성을 상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과 열정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중국의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는지 점차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기술과 경제의 강국이 아니라 문화와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비자 면제 정책은 어쩌면 한국의 이러한 종합적인 매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한국과 중국이 지닌 차이를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였습니다. 베이징과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중국과 한국이 보여주는 차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베이징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불안정과 통제로 가득 차 있었던 반면 서울은 기술과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가 만들어낸 활기로 넘쳐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과 현대적인 생활 양식에 감탄하면서도 약간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라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얼마나 실감할 수 있을지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한 외국인 여행객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열차 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호소했지만 놀랍게도 주변 승객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남기고 각자의 일에 집중했죠. 저는 그 태도가 의아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철도 직원 한 명이 정중히 다가와 분실물 센터에 접수된 지갑을 보여주며 그 외국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단 20분 만의 일이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 사회에 숨겨진 진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안전할 뿐 아니라 공공 시스템이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몸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경험 이후로도 저는 한국 사회의 여러 면을 더욱 깊이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비자 면제 대상 선정은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필요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지닌 강점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다양성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닐까요? 취재를 이어가며 저는 한국이 단순히 화려함만을 지닌 나라가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취재 날, 저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길게 이어진 일정 속에서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다양한 의미를 남겼습니다. 화려함과 혁신의 상징 같았던 서울, 하지만 그 속에서 발견한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들까지. 이 모든 경험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떠올린 것은 지난 며칠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남의 스타트업 청년들, 판교에서 만난 도전적인 창업가들, 성수동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삶의 무게를 이야기해준 청년까지. 한국 사회는 마치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퍼즐처럼 보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퍼즐의 조각을 맞추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자동화된 출국 절차를 거치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이었고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 라운지에서 만난 한 호주 관광객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디테일에서 승부를 보는 나라 같아요. 큰 틀도 훌륭하지만 소소한 것에서 외국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과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인상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효율성이 단순히 경제적 도구를 넘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정리할 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의 비교는 단순히 문화적, 기술적 차이만을 넘어선 이야기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목격한 통제와 억압,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내세운 비자 면제 정책은 단순한 관광 유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정책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질적인 매력을 살펴봐야 했습니다. 서울의 스타트업 생태계와 판교의 첨단 기술 단지는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한국 사회가 도전과 변화에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응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베이징의 유령처럼 텅 빈 스타트업 단지와는 달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 스타트업 투자 규모에서 아시아 최상위권에 속하며 세계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IT, 바이오, 친환경 기술 분야는 한국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혁신은 기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젊은이들은 단순히 안정된 직장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업하거나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만들어가며 변화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문화 콘텐츠의 성공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문화 수출을 넘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전략과 창의성이 존재했습니다. 강남의 한 뷰티 클리닉에서는 의료 관광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 환자들이 가득했으며 명동과 홍대 거리에서는 한국 음식을 맛보려는 외국인들의 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나 더 글로리 같은 콘텐츠는 한국의 독창적인 스토리텔링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줍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한 프랑스 관광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 세계와 소통하고 있죠. 한국의 콘텐츠는 단순히 재미를 넘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한국 문화는 이제 단순히 트렌드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며 깨달은 것은 한국 사회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나친 경쟁과 치열한 학업, 그리고 높은 생활비와 주거 비용 등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지원부터 교육 개혁, 그리고 공공 인프라 개선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도시의 교통, 쓰레기 처리,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면모를 통해 중국이 왜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선정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로서의 매력을 넘어 21세기 새로운 국가 경쟁력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규모나 인구수가 아니라 혁신과 창의성,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새로운 시대. 한국은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정책 분석을 넘어 미래를 보는 특별한 기회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는 단순히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이 비자 면제 정책을 통해 한국에 손을 내민 것은 단순한 관광 유치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본질적인 경쟁력을 인정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의 혁신과 문화가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은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번 취재는 마무리되었지만 한 가지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후 중국과 한국은 어떤 관계로 발전하게 될까? 그리고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중국과 한국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와 함께 21세기 진정한 국가 경쟁력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혁신과 문화의 힘,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사람들의 노력은 정말 놀라웠는데요.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더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감동체험 채널에서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동으로 채우는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감동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